자, 이번에는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그 회전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그 피그마 같은 데에서 뭔가 이제 그린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뭐 피그마가 됐든 아니면은 뭐 일러스트레이터가 됐든 사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뭔가 이 컴퓨터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지독하리만큼 현실에서 그림 그리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깐 일러스트레이터 좀 킬게요. 자, 저도 일러스트레이터 킨 지 오래돼가지고 다크 모드 익숙해지니까 그 인터페이스 때문에 눈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에서 뭔가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이 개체를 예를 들어서 뭐 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 색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외곽선 나 없어도 되는데 외곽선 눌러가지고 이제 색 없애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빨간색 너무 진한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정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식으로 그리지 누가 그리기 전에 나 원 그릴 건데 원의 색깔은 이런 색으로 고르고 그런 다음에 원을 여기에 이렇게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진 않단 말이에요. 보통 일단 무지성으로 원을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색깔을 바꾸면 되잖아요. 이거 색깔 바꿀래, 이거 좀 약간 이런 색으로 바꿀래,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코딩으로 뭐 첫 주차 과제 그려보면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진짜 밥 아저씨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여기다가 그 푸른 하늘을 그리겠다. 그럼 일단 붓에다가 원하는 그 색깔, 하늘 색깔을 이렇게 고르고 붓에다가 바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면적을 원하는 면적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요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원을 그릴 건데 그 원이 테두리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일단 원의 색깔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테두리 색깔 또 어떤 색으로 할지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거는 그 원이 어떤 선 두께를 가질지도 정해야 돼요. 이거 사실 그리기 전에 정할 수 있을 거거든요, 아마. 윈도우의 스트로크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더라. 네, 스트로크도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엘립스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은 이게 돼요. 미리 지정하고 그리는 게.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보면은, 현실에서 그림 그릴 때 여러분 화지에다가 뭐 파스텔 초록색으로 이렇게 한다. 요즘은 파스텔 안 쓰는구나. 붓으로 아무 색이나 이렇게 찍 이렇게 그려 놓은 다음에 형태 그린 다음에 색을 이제 변해라 얍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주제부 물체 그릴 때 색깔 딱 골라가지고 붓에다 바른 다음에 그리잖아요. 일단 그린 다음에 요거는 노란색으로 할게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무언가를 그린다는 거는 지독하게 현실에서 그림 그리는 거랑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근데 현실에서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좀 애매한데, 자, 그래서 회전체 그리는 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제가 원을 그렸잖아요. 원을 그리니까 여러분이 이 돌려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뭐 아무리 돌려도 원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돌아있던 이렇게 돌아있던 여러분 그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그 차이를 아실 수 있다면은 대단한 거 이전에 병원을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쵸? 원이 돌아간 게 눈에 보이면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그 네모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돌아갔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거는 회전으로 이렇게 그린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프로세싱에서. 근데 프로세싱이 아니더라도 뭔가 코딩 기반으로 그려지는 모든 것들에는요, 이 회전을 그리는 방법이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진짜 개골 때려요. 일단
하나 뭐 그려보고 올게요. 뭘 하나 그려보고 오죠. 스텝 5 해가지고 제가 캔버스 펼쳐놓고 다시 돌아올게요. 좀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놨는데요. 자, 로테이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로테이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값을 넣을 때는 여러분 이미 제가 한번 그 벡터 회전을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 내가 45도 돌리고 싶다면 45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아실 거예요. 여기는 호도법으로 된 각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2파이에 해당하는 타우를 360도로 나누고 그걸 45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 타우가 이제 3.14가 이제 파이고 타우는 6.28일지가 애매하네. 아마 6.28 어쩌고저쩌고겠죠. 를 360도로 나눈 다음에 이게 이제 호도법이고 이게 이제 60분법으로 돼 있는 거 360도로 돼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요거를 45로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45도 이렇게 돌리는 게 이제 가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렉트를 하나 좀 그려볼게요. 렉트를 그릴 건데 하나는 0,0에 한 100에 200에 100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노 스트로크 한 다음에 선 없이 fill 값을 줄 건데 살몬 좋아하는 연어 색깔 이렇게 넣고,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한번 해볼게요. 회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로테이트가 똑같은 위치에 그리는데 이번에는 살몬이 아니라 콘플라워 블루 집어넣고 좀 더 길게 300에 200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친구는 회전을 해요. 회전돼서 그려졌어요. 45도. 자, 그리고 여기서 45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요렇게 45도가 되죠. 왜 요렇게가 45도냐? 우리 수학 시간엔 이게 45도라고 배우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근데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이쪽이 45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좌표계가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 위쪽으로 y값이 올라가고 이쪽으로 x값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선 이렇게가 45죠. 근데 여기가 올라가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45예요.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이거 프로세싱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컴퓨터 그래픽스 프로그램들 돌아가는 근본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각도가 이렇게가 45도예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기준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모르겠는 게, 자, 여기서 위치를 제가 위드스 분의 2 하이트 분의 2 중앙에다 그려볼게요. 그럼 이런 게 그려져요. 요거 색깔 차이를 주기 위해서 라인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그려져요. 자, 요거를 돌리기 전에 하나 그려볼게요. 돌리기 전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그려지나? 로테이트를 이 지점에서 하는 거고, 무슨 색으로 하지? 슬레이트 블루? 슬레이트 블루를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코랄 집어넣을게요. (300에 200) 집어넣고 여기에는 200에 100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그려져요. 자, 한번 코드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 배경 깔았고, 그 다음에 회전하기 전이죠. 선 안 칠할 거야 하고 나 살몬색으로 이렇게 붓에다 물감 바른 다음에 0,0 지점에서 요렇게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코랄색을 물감 발라서 화면에 딱 이 정중앙 이 부분부터 300에 200짜리로 요걸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했어요. 45도. 로테이트를 한 다음에 fill cornflower blue 이렇게 묻혀가지고 0,0에
300에 200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네요. 그 다음에 fill slate blue, rect 여기 그려줬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 여러분 사실 회전이라는 걸 시킬 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딱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회전을 시킬 거예요. 여기 보면 각도 있거든요.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돌아요. 이상하게 돌죠? 뭔가 이상하게 돌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전은 뭔가요? 나 회전시킬 거야 하면 이렇게 돌죠. 어디를 중심으로 돕니까? 이 물체의 중심이라고 해당하는 그 지점에서 돌죠.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한 모양을 하나 그려봅시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얘 돌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돌아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여러분이 GUI 베이스로 뭔가를 돌릴 때는 항상 물체가 그 물체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이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점의 x, 그러니까 어떤 이 외곽선의 x 값의 제일 작은 값, x 값의 제일 큰 값, y 값의 제일 작은 값, x 값의 제일 큰 값을 이렇게 딱 감싸주는 이 바운딩 박스라는 게 생기고 그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단 점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 거는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바뀌죠. 여기가 이제 제일 작은 값이니까 점은 여기 있긴 하지만 바운딩 박스가 잡히고 바운딩 박스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회전을 시킬 때 꼭 바운딩 박스 기준으로만 회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 기준으로 회전시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트랜스폼에 리플렉트가 아니라 로테이트를 시켜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다 중앙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기준으로도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억하기에 이게 기능이 있었거든요. 요거 여기 이 회전을 위한 도구가 따로 있는데 회전 축을 여기로 잡아 놓으면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죠? 회전 축을 여기로 잡으면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회전이라고 하는 행위에서 여러분이 맨날 쓰고 있어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쓰고 있었는데 사실 중요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회전 축이 어디야? 라고 하는 거예요. 회전 축이 어느 좌표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은 어떤 물체의 중앙이야 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프로세싱에서는 회전하는 거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고 하니 이런 느낌입니다. 자, 회전을 시키려면요. 아까 그 현상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딱딱 이렇게 해서 100에 뭐 200? 200에 100이었죠.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살몬이었으니까 뭐 대충 한 이런 색으로 찍어볼게요. 그리고 코랄로 그리기 위해서 여기 중앙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 좌표가 몇에 몇이어야 되냐면 400에 400 지점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300에 200으로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은 회전을 했는데 회전이 프로세싱에서의 회전은요 무조건 0,0을 기준으로 회전해요. 그래서 이 그리드라는 친구가 저 나중에 이거 하나 더 써야 되니까 하나 옆으로 빼놓을게요. 그래서 이 그리드가 0,0 기준으로 요렇게 45도 회전을 했고 그 위치가 요렇게 됐어요. 어디 봅시다. 맞게 그렸나? 그리고 위치가 요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0으로 맞춰볼까요? 0으로 맞추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약간 미묘하게 약간 그 위로 올라간 어떤 좌표일 것 같은데 어쨌든 대충
요렇게 회전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그렸냐 하니 렉트를 그려달라고 하면은 좌표계가 종이가 한마디로 다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돌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그리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돌아간 상태로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도 이렇게 돌아간 상태로 여기다 그려진 거예요. 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그마에서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 거냐? 힘들 때 아기 유튜브 보고 있어가지고 아기 유튜브 보고 있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종이가 45도 이렇게 돌아갔고 그 상태 위에서 렉트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잘 알겠고요.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잘 알겠고 그러면 내가 얘를 그린 다음에 얘를 회전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얘를 회전시키고 이런 느낌으로 그리려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프로세싱에서 회전되는 무엇을 그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이렇게 45도로 일단 작업을 할게요. 그래야지 제가 편할 것 같아서 얘를 300에 200짜리로 만들고 좌표는 300에 200 똑같이 이렇게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얘가 요렇게 돌아가 있는 거를 그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화질을 이 렉탱글을 이렇게 밖으로 옮길게요. 여러분이 화질을 45도 돌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45도를 돌리냐? 먼저 여기 이 위치로 와야 돼요. 이 사각형의 이 중심점으로 와야 돼요. 혹은 뭐 여기여도 괜찮아요. 사각형의 이 지점이어도 괜찮아요. 여기 이 꼭지점이어도 괜찮아요. 근데 사각형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와야 돼요. 여기서 아까 사각형의 중심점이 어디였냐면 얘가 돌아가기 전이 300 기준으로 300이니까 450에 300 지점이네. 그러면은 450에 300 지점 이렇게 와야 돼요. 좌표계가 이렇게 온 다음에 이 좌표계를 45도 회전을 시킵니다. 띠디디디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거가 450에 300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회전이 됐을 때 피그마에선 이게 이렇게 돌잖아요. 여기 이렇게 중앙으로. 근데 컴퓨터 저기 도는 거에서는 실제로는 어떻게 도냐? 여기를 중심으로 돌게 돼요. 피그마에도 회전 관련돼서 그 메서드 좀 지원해 주는 게 있나? 로테이트, 트랜스폼 모르겠고 그냥 돌릴게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맞춰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여기 중심으로 요렇게 그려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니면 혹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요렇게 해줘야 돼요. 요렇게 해야지 회전되는 게 하나가 그려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이 들겠죠.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는 요런 각도로 여기에 이렇게 그릴 거고 또 하나는 요런 각도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들면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냐? 얘 각도가 25.15 이걸 유념을 해둡시다. 그러면 이 그리드를 회전을 시킬게요. 네. 아직 안 그린 상태예요. 아직 안 그린 상태에서
아직 안 그린 상태에서 얘를 뭐 아까 그 사각형이 그려질 위치로 이렇게 갖고 오고,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돼요. 갖고 와서 회전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있어요. 회전이 먼저냐 아니면은 이동시키는 게 먼저냐라고 하면은, 자, 이거 아직 안 그려진 상태에서, 자, 이 친구 그리드가 먼저 이동이 되는 거랑 아닌 거랑 뭐가 다르냐면, 회전을 시킬게요. 제가 25.15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얘 위치로 이만큼 간 거잖아요. 이만큼 간 거를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위치로 가게 돼요. 뭐냐면 이 바뀌어 있는 좌표계 기준으로 움직이게 돼요. 오른쪽으로 5만큼 이동해, 그러면 이렇게 이동해요. 아래쪽으로 10만큼 이동해, 그러면 이렇게 이동해요. 그래서 그렇게가 아니라 이동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떻게 이동을 먼저 하냐? 여기 보면은 이 그리드를 여기 그 원래 있었어야 되는 꼭지점의 위치로 이동을 시킵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하나 이렇게 하고, 얘는 색깔을 이런 색, 얘는 색깔을 이런 색으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얘네 둘을 어떻게 그림을 바꿀 거냐면, 회전을 시킬 건데, 얘는 뭐 임의의 각도로 이렇게 바꿀 거고, 얘는 임의의 각도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그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위아래로 놔둘게요. 자, 그럼 얘네들을 실제로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삭제를 하고, 자, 여기 좌표가 지금 보면은 얘의 좌표가 154에 39거든요. 160, 어쨌든 그러면은 얘의 좌표를 39 위치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회전을 시켜요. 얘가 각도를 보니까 25.78이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얘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회전을 시킵니다. 아이고. 그러면 회전이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이게 피그마여서 그런데 회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좌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이 될 거기 때문에 대충 뭐 한 여기 어디쯤일 거예요, 정확히는. 이렇게 좌표계를 뒤틀고 회전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 사각형을 0,0 위치로 이렇게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그려져요. 클릭 컨텐츠 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고, 또 나머지 하나는 또 어떻게 그려야 되냐? 그리드 하나 복사해서 이걸 갖고 오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좀 지울게요. 그 다음 거는 또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얘의 위치 원래 이렇게 그려졌을 때 위치가 80에 446이거든요. 그러면 80에 446으로 얘를 이동을 시켜요. 80에 446. 그런 다음에 얘 각도를 볼게요. 마이너스 25, 28.54. 면 회전을 시키고, 근데 이게 그 중앙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갔죠. 그래서 얘 원래 위치에 해당하는 80에 448. 대충 이쯤 어딘가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원점으로 저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프로세싱에서는 무조건 어떤 좌표계가라는 게 존재하고 그 좌표계를 0,0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회전할 위치로 갖고 오고 회전을 시켜서 그 위에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싱 위에 우리 캔버스 위에 투명한 OHP 필름이 있고 우리는 그 투명한 OHP 필름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회전시킬 거면은 그 OHP 필름에 왼쪽 위 기퉁이를 중심으로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OHP 필름을 이쪽으로 갖고 온 다음에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OHP 필름을 깔고 이동을 시킨 다음에 회전을 시켜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 위에 OHP 필름이 있고 근데 그 OHP 필름은 왼쪽 위를 회전 중심으로 삼아서만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제대로 된 로테이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스텝 6에서 제가 그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텝 6에서 여러 개의 사물을 회전시키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텝 5번에 내용을 복사해서 6번에다가 부어넣고 세이브하고 뒤로 나가서 스텝 6번으로 아이고 새로 고침해서 이렇게 와보면 스텝 5라고 적혀있지만 스텝 6으로 바꾸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들어가서 내용 좀 일부 복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화면 중앙에 조금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무언가를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트랜슬레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OHP 필름을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OHP 필름을 이동시킬 겁니다. 위드스 분의 2, 하이트 분의 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시킬 거예요. 로테이트를 시키는데 타우 나누기 360 곱하기 한 25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노 스트로크 필 살몬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렉트를 그리면 근데 이때 좌표는 0,0이면 돼요. 그래 놓고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 위치가 어디인 거 아니? 중앙에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이게 20도 딱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로테이트랑 트랜슬레이트 하기 전에 라인을 두 개 그어볼게요. 라인 0,0 위드스, 2 위드스를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0 위드스 2로 나누고 하이트 자 중앙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0에서 하이트에 2 그 다음에 위드스로 가고 하이트를 2로 나누고 네 여기서 20도 이렇게 튼 다음에 이게 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지 회전된 무언가를 그릴 수 있고 자 그러면은 나는 OHP 필름을 이쪽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 사각형을 하나를 그리고 싶다. 여기다 이렇게 된 사각형을 하나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트랜슬레이트를 하면 돼요. 트랜슬레이트를 이번에는 우리가 그려야 될 지점에 대해서 좌표를 먼저 찍어볼 수 있도록 라인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 어느 위치에 가져갈 거냐면은 200에 그
다음에 하이트로는 한 300지점? 뭐 300이 생각보다 크구나. 200에 100지점으로 갈게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시켜 가지고 무언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트랜슬레이트 하면 되겠죠. 자, 200에 100. 그 다음에 로테이트 해야 되죠. 이번에 몇 도를 할 거냐면은 로테이트를 한 18도 정도만 할게요. 아니 18도가 아니라 많이 돌려볼까요? 마이너스 15도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리겠죠? 그렇게 하고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얘는 색깔 구분해야 되니까 슬레이트 블루로 할게요. 자, 겁나 이상한 위치에 그려집니다. 왜 여기에 그려지지? 자,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냐? 여기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200에 100이라고 하는 이 지점으로 여기서 200에 100 지점 간 다음에 회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왜냐? 자, 요거를 200에 100을 트랜슬레이트 하는 기점마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로크, 얘도 이거를 제가 그려주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인 100에 라인 200지점하고 100지점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라인을 그으면 요런 라인이 나와요. 네, 그러고 나서 15도 이렇게 회전한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미 트랜슬레이트를 여기 있던 거를 여기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회전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트랜슬레이트를 했더니 여기로 와버리는 거예요. 우린 여기로 갈 줄 알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여기로 올 줄 알았죠. 근데 그냥 누적돼서 여기로 가버려요. 그런 다음에 15도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 짓을 했어야 되죠. 로테이트하고 트랜슬레이트 했던 거를 다시 중화시켜 줍니다. 마이너스 해주고요. 요걸 마이너스 해주고요. 요걸 마이너스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이 지점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짓을 이거 위에서 그동안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했던 거 값 기억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다시 넣어주고 하는 거 귀찮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어레이에 푸시를 아까 다뤘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랑 별개입니다. 이름이 공교롭게 똑같은데 푸시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거 어레이랑 상관없습니다. 오늘 똑같은 날짜에 배운다고 해서 그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도 됩니다. 자, 푸시랑 팝이 없었을 때는 없으면 이런 데 그려져 버리는데 푸시랑 팝이 있으면 얘가 없어도 여기에 잘 그려지고 푸시랑 팝이 없을 때 제대로 그려지게 하려면 이렇게 다시 무효화해주고 트랜슬레이트를 해야지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푸시 팝의 기능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이 OHP 필름을 이동할 건데 푸시라고 해놓고 시작을 하면은 팝이라는 게 됐을 때 자동으로 여기까지 OHP 필름 올렸던 모든 행동을 무시하고 다시 돌아가 줍니다. 원판 프로세싱,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버전이 아니라 자바로 만들어진 버전에서는 그 좌표계 이동하는 것만 초기화됐는데요.
그 P5JS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옮겨진 버전에서는 푸시랑 팝을 하면은 그 외에 이런 스타일 같은 것들 있죠. 붓에 뭘 묻혀놨는지에 대한 것들도 싹 다 초기화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푸시 팝 이렇게 집어넣고 요거 무효화하기로 한 것도 이제 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노 스트로크나 필 이런 거 없이 요거를 그냥 그리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그려집니다. 분명히 필 살몬하고 스트로크 살몬 하라고 했는데 왜 얘는 이거 다 지워서 그냥 살몬으로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 이유가 푸시 팝 하면은 일종의 푸시는 모르겠고 팝 하는 순간에 푸시 팝 안에서 이 팝을 하는 순간에 푸시랑 팝 사이에 있었던 붓에 뭐 묻히고 했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싹 무효화하는 거예요. 물통에다가 그 붓 넣고 이렇게 빠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화지도 제 위치로 갖다 놓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시랑 팝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트랜슬레이트나 로테이트가 들어가야 되는 순간에는 이렇게 감싸줘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그릴 때 문제가 없거든요. 심지어 푸시 팝이 없는 상태에서 무효화도 없는 상태에서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가 없더라도 0,0에 50 이런 거 그려보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0,0에 50 말고 예를 들어서 뭐 100에 50 이런 거 그려보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로테이트랑 이거 없을 때. 이거 왜 그러는지 알겠죠?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다 빼고 뭐 이거 싹 다 빼고 이렇게 하면 이거 그려진 상태에서 이미 화지 돌아간 상태에서 100에 100 지점에다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프로세싱에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일단 1번 항상 여러분이 프로세싱에서 그림을 그릴 때에는 현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기 전에 그것의 색깔 테두리 어떻게 잡을 건지 이런 거를 일종의 붓에다가 색을 발라놓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 현실에서처럼 예를 들어 미리 그려놓고 색깔을 바꾼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컴퓨터에서는 그려져 있는 거 골라가지고 색깔을 바꾸는 게 되지만 안 된다고요. 그냥 현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나의 붓에다가 어떤 색으로 그릴 거야 미리 지정을 해놓고 그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 회전하는 무엇을 그릴 때에는 여러분이 대각선으로 선을 그을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딱 그 직각 그리드 안에서만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화지를 돌려놔 버리는 거예요. 화지를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사각형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화지 돌린 상태에서 사각형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OHP 필름에 여기 돼 있는 실선 미리 그어져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사각형 이렇게 그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OHP 필름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다.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푸시랑 팝이 있어야 된다. 푸시 팝이 없으면은 이게 누적이 된다. 했던 거에서 또 OHP 필름을 그 지점부터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푸시 팝으로 무효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네, 요거 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회전에 대한 것들을 다룰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표준 패턴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표준 패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내가 회전하는 물체를 그릴 거다. 그러면 일단 푸시 팝으로 감싸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물체가 그려질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해야 돼요. 이게 또 로테이트랑 트랜슬레이트 순서 중요합니다. 로테이트 먼저 하고 트랜슬레이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 다른 결과물 나와요. 이 순서 바뀌는 걸로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트랜슬레이트를 먼저 하고 로테이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0,0을 위치 삼아서 무언가를 그린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뭔가 이런 코딩 베이스로 뭔가 그림을 그릴 때 로테이트를 다루는 방식,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런 뭐 트랜슬레이트 시키고 로테이트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다 그림을 그린다, 그다음에 위아래로 푸시팝 같은 거 필요하다, 이게 단순히 프로세싱에서만 쓰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알고리즘 기반으로 뭐 그림을 표현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푸시팝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푸시 매트릭스, 팝 매트릭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회전이라는 거를 할 때 그냥 회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냐 라는 개념을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회전은 어느 점을 중심으로 하냐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전 운동에 있어서의 회전에 대한 부분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